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무더기 부족 사태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고 전면 재선거를 촉구하는 잠실 자유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실명 정언 및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KBS 이사를 지낸 올해 80세 원로 언론인인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6명의 후보 이름이 명기된 정식 투표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 2명의 후보 이름만 인쇄된 투표지를 받았다고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폭로했습니다. 또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두 동에서 단 한 표의 차이도 없이 동일한 것으로 집계돼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및 부실선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 부실, 불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자체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재선거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공식적으로 재선거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KBS 출신 원로 언론인인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한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투표소에서 받은 서울시장 투표용지에는 민주당 정원호와 국민의힘 오세훈 단 2명만 이름이 인쇄됐다면서 뒤늦게 서울시장 후보가 6명인 사실을 알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같은 선거에서 사용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정원호, 오세훈만 인쇄된 투표용지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힌 유권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권혁부 전 KBS 이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처음입니다. 권혁부 전 KBS 이사는 한 선거의 출마 후보 중 2명과 6명이 등재된 각기 다른 투표지가 등장한 것이라면서 나와 아내가 2명짜리 투표용지를 받아 반포 1동 원촌중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인도 지금 2명 이름만 인쇄된 투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권혁부 전 이사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본투표 당일인 6월 3일 고속버스를 타고 오후 4시 30분쯤 터미널에 도착했고 투표 마감 직전인 오후 5시 40분쯤 원촌중학교 투표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방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급히 상경한 탓에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가 몇 명인지 몰랐다면서 정원호, 오세훈 2명만 인쇄된 투표용지를 수령했을 때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는 얼핏 보니 첫인상이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 출마자와 비슷하다고만 느꼈다면서 양당의 대표라는 생각에 무심코 찍었고 나 스스로 후보를 검색해보고 투표장에 간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혁부 전 KBS 이사는 선거 이후에 뒤늦게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서울시장 후보가 2명만 있는 투표용지로 논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잘못 들은 줄 알아서 다른 4명이 사퇴했겠지라고 답했더니 그게 아니고 6명의 이름이 명기된 투표용지도 있고 2명의 이름이 명기된 투표용지도 있다는 얘기였다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권혁부 전 KBS 이사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 종류만 하게 돼 있고 2종류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미심쩍은 마음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니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권혁부 전 이사의 이웃에 살고 있는 큰딸 가족은 유권자가 모두 4명이라고 합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그 2명의 아들, 그러니까 권혁부 전 이사에게는 2명의 외손자까지 해서 모두 4명인데 이 가운데 딸과 사위 둘째 외손자는 2명짜리 투표용지에 투표했고 첫째 외손자는 6명짜리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권혁부 전 이사의 둘째 딸은 6명 투표용지였지만 개포동과 잠실에 사는 둘째 딸의 친구 2명은 역시 정원호, 오세훈 2명의 후보만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권혁부 전 KBS 이사가 지인들에게 파악하면 할수록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림픽 아파트에 사는 2사람, 학동 주변에 사는 대학생 1명도 추가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권혁부 전 이사는 이번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례가 없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사형에 처해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재명도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를 전면 무효하고 모두 당일 투표만으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권혁부 전 KBS 이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이번 한미일보 인터뷰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이번에 그가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의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두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 주요 후보별 득표수가 동일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선관위는 각 동마다 다른 분류 심사를 거쳤고 합계가 우연히 동일할 뿐이지 집계 오류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기준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 1동은 투표자 수 4,546명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3,030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1,440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그런데 송도 1동에 인접한 송도 2동은 투표자 수가 4,539명으로 투표자 수는 송도 1동과 달랐지만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찬대 3,030표, 유정복 1,440표로 두 후보 모두 송도 1동과 끝자리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동일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왔습니다. 반면 본투표의 경우 양상이 달랐습니다. 송도 1동에서는 본투표에서 박찬대 5,139표, 유정복 7,692표를 얻었고 송도 2동에서는 박찬대 4,322표, 유정복 6,660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도 설마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 같은 지역 1동과 2동의 득표수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을 수가 있나.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를 더 불신하게 되는 것 같다. AI를 돌려보니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의 수라고 하더라.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는 합계가 우연히 동일할 뿐이지 집계 오류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통계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이 아니냐. 더구나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욱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잠실 자유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내걸고 있는 핵심 구호는 재선거입니다. 참정권이 박탈됐으니까 선거를 무효하고 전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재선거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소식을 접하고 아예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투표권을 침해받은 유권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고 이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가 계속되면서 자유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 철저한 통제하에 이송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쇼핑백에 비닐봉지에 담겨 이송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이고 부정이고 불법이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5일 아침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더 심각하다. 개표를 중지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투표함을 강제로 꺼내갔다.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참관인도 없이 개표해서 선거 종료를 선언했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 처음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지역이 14곳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인천 지역 2곳을 추가하더니 결국은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자백했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곳은 67곳에 달한다.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선관위의 발표를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검을 설치해서 조속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자체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독일 베를린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던 재선거 사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 당은 선거 무효 소송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노태악과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으로 끝낼 수도 없다. 중앙선관위원 전원과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로 끝내서도 안 되고 이들 전원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선관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손에 개혁을 맡길 수준을 넘었다. 가족 채용 당시에 메스를 댔어야 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선거도 믿지 못할 것이다. 국민적 불신의 근원인 사전투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일을 늘릴 수도 있다. 투표지 이동이 없도록 최소한 관외 사전투표라도 없애야 한다. 선거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계속 귀를 막고 버틴다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러난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50곳의 투표소는 서울이 33곳, 부산이 3곳, 대구가 4곳, 인천이 6곳, 울산이 2곳, 경남이 2곳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파 성향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으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호남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 중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판명됐던 경북 지역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은 모두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길 것으로 예측되는 여론조사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은 통째로 빠지고 근데 또 영남 지역에서도 경북만 통째로 빠져있는 이 이상한 현상,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